이게 아까 말씀드린 명월관이라는 그 지점, 본점 엄청 많은 지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. 그 명월관이 혼동되니까. 이게 일본에 있었던 명월관입니다. 당시에 일본에 있는 그 지역에 명월관이라는 거를 가지고 누가 또 이제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일본의 명월관은 당대 명사들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. 한 1960년대까지 이게 있었답니다.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당시에 일본에 있는 이 명월관이 우리 지금 원래 경성했던 명월관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당시 초창기에는 그 허락을 다 받은 모양입니다. 이렇게 명칭을 쓰는데 명월관을 이야기할 때 꼭 이제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태화관의 이야기인데요. 아까 안순원이라는 사람이 별관으로 명월관 하나 임대를 하는데요. 그게 바로 1919년 3.1운동 때 우리나라 민족 대표 33인이 그 명월관 별관에서 만세 독립선언문을 읽습니다. 그때 안순원이가 했던 명월관에서 합니다. 그 명월관이 죽음의 역사적인 자료인데 그 자리가 죽음의 그 태화 기독교 복지관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. 그 자리가. 그러니까 안순환이라는 명월관이 우리나라의 정치사적, 문화사적, 사회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이 명월관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도 다 명월관이 다 있었습니다. 당시에. 이게 그 당시에 그 광고입니다. 명월관 광고. 저 보시면 조선 요리 원조라고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최초의 한식집이었거든요. 그 다음에 당시에 영수증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영수증을 보고 이게 소화 4년이니까 1929년의 영수증입니다. 그래서 박 선생이 누군가 궁금해갖고 추적했습니다. 그래서 찾아냈습니다. 이분이 박준호입니다. 이 식도원의 뭔데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그 당시 동성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. 그래서 찾아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탁자로 팔았습니다. 그래서 6명이 한꺼번에 했을 때 얼마? 12원 이렇게. 그리고 6명이 있을 땐 9원.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죠. 요즘 우리 한식이랑 똑같습니다. 우리 보면은 A급, B급, C급처럼 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졌고요. 음식의 요리,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. 당시에 이렇게 공연 연습도 많이 하셨고요, 이분들은. 그리고 야외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박람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. 그건 조선물산공진회라고 해서요. 박람회를 개최하면 볼거리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건 기생밖에 없습니다. 이분들이 야외 공연, 실내 공연을 전적으로 담당했죠. 이 자료는 북을 치는 자료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 자료예요. 이렇게 북을 치고 우리나라 전통 공연에 나오는데 저렇게 북을 세워놓고 쳤던 분은 기생분이 최초입니다. 전통적으로 북은 앉아서 치는 겁니다. 저렇게 세워놨던 건 기생이 처음이었습니다. 저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? 새로운 레파토리를 개발해야 되거든요. 손님들은 늘 같은 걸 볼 수가 없어요. 뭔가 이벤트적인 걸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사고무라고 해서 저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북을 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부분들이 기생이라는 건번 기생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창조돼 갔다는 거죠. 이 부분은 계속 많이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당시에 아까 우리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그 기생 관련되어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엽서 형태로 나온 겁니다. 이것도 파마인데요. 당시에 웨이브 파마가 1930년대에 유명했습니다. 이것도 기생분들이 최초로 했습니다. 거의. 당시에 기생분 중에 첫 번째에 있는 사진 분은 종로건번에 있는 김선부라는 기생분인데요. 요즘에 옷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단발을 했던 기생분이었습니다. 머리를 잘랐다는 거죠. 그 당시 여성은 머리를 길러야 돼요. 이분이 처음으로 쇼카트를 한 겁니다. 당시에 유명했던 영화배우들입니다. 석금성, 신일선. 예.
이런 공연을 보시면요. 아주 재밌는 공연입니다. 공연을 보시면 당시의 그 신식 음악과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같이 조화롭게 했던 분들이 기생분들이었고 새로운 레퍼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일제강점기의 기생분들은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예. 오늘은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기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현실에 직접 뛰어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개척하고 운명을 개척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앞서간 여성들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기생분들은 시대를 앞서간 분들이었고 근대 100년 동안의 여성의 인물사 중에 거의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성의 인물사가 적습니다. 그 적은 연구 대상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이야기에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 출신의 여성 그 능력 있는 분들 또 우리가 다시 재조명한 분들을 되살릴 수 있다면 여성 인물사가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. TV평생대학 이번 주는 이렇게 조선 기생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는데요. 내일 이 시간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? 예, 다음에는 대중스타가 된 기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우리나라의 그 영화 배우라든지요, 대중가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앞서갈 뿐더러 대중스타의 효시라고 할까요? 그 제2의 이효리, 제2의 김태희 같은 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예. 이제는 정말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린 기생의 새로운 모습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. 내일 이 시간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